11월 9일 야후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쓰나미 주의보를 받아 기상청이 회견하고 있다. 쓰나미 주의보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 이게 바닷가에 지진이 났는데 홋카이도 그다음에 도쿄까지 이게 여파가 있죠. 이번에 이 지진은 평소랑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이제 2015년 11월 9일에 하고 있는데 오늘이죠. 이 11월 9일에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예. 올 여름에 이제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이 된 이후로 오랜만이네요. 아니 뭐 그래도 일본은 뭐 항상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쓰나미 같은 거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 발령된 쓰나미 주의보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 그래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예, 많이 가시는데 이제 항상 뭐 일본은 이제 위험이 있는 데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방송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일본 사람들도 주목을 하는 지진이라든지 쓰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어쩌다 한번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죠 중요도가 갈리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이 쓰나미 주의보는 추후에도 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 오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친지가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좀 참고가 되시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쓰나미 주의보를 받아 기상청이 회견하고 있다. 쓰나미 주의보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 이게 이제 야후 탑페이지 이게 주요 뉴스로 떠 있죠. 제일 위에. 그러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본의 이제 이와테에 쓰나미 주의보가 이제 발령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상청이 회견을 하고, 거기에 각종 있잖아요. 이런 일본 TV 뉴스에서도 쓰나미 도달 예상 시간과, 그 다음에 만조 시간. 일본에서 항상 이제 쓰나미가 나오면 이제 영어로도, 쓰나미, 이러면서 이제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망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어랑 영어랑 둘 다 나옵니다. 예, 요즘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특히 외국 사람들도 이제 일본에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행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하는데, 여기는 뭐 일본 거의 모든 방송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충 이제 1m 정도 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잖아요. 말했지만 쓰나미 1m는 성인 남성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쓸려 나갑니다. 그냥 목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사람들이, 아이고 뭐 1m짜리 뭐가 된다고 그냥 바닷가 좀 구경 가자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욱더 경고를 내면서 도망쳐라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이거보다 없을 때도 있지만 이거보다 높을 때도 있으니까 항상 대비해 주세요. 그렇죠. 도망쳐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런 게 발령이 된 곳은 쳐다도 보지 말고 가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 주민들은 최대한 이제 바다랑 떨어져 있는데 가 있어라. 해발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합뉴스에서 이제 떴죠. 이와테현 동쪽 바다 규모 6.7 지진. 그러니까 바다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일본 해안에 이게 쓰나미가 온다. 그런 내용인데, 아니 그래도 뭐 일본이 이렇게 뭐 쓰나미가 오는 게 뭡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걸 뭐 굳이 한국 사람 알아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 지진은 평소랑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쓰나미 경보가 나오기 전에 사실 일본의 날씨 뉴스를 전문에 하는 웨더 뉴스에서 최근에 이 지점에 지진이 많다라고 미리 뉴스가 나왔었어요. 왜 이렇게 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번에 난 지진, 바닷가에 지진이 났는데 주변에 뭐 진도 4, 3부터 이래서 홋카이도, 그 다음에 도쿄까지 이게 여파가 있죠. 이렇게 이제 크게 울리잖아요. 약간 좀 비슷한 그림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 지진? 이게 뭐랑 위치가 비슷하냐면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그 지진 위치랑 비슷한 위치입니다. 매그니튜드 9.0이 나가지고 최대지진 7이 나서 일본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동일본 대지진. 한국에서 뭐 후쿠시마 지진으로 유명한 그건데, 아니 그건 뭐 위치가 같아서 뭐 그렇게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지진이 날 때 한 번에 큰 지진이 팡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당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나온 지진의 통계인데 보세요.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나온 이게 동일본 대지진의 본진 제일 큰 지진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여기 나온 이 산리쿠 앞바다라는 지역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산리쿠 앞바다에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죠.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뭡니까? 진도 7, 팡! 이렇게 큰 게 이제 뜬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대충 오늘 얘기한 눈치가 나오죠. 11월 9일 오후 5시에 난 이 지진 위치가 어디예요? 이 산리쿠 앞바다입니다.
자, 그럼 이 지진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이번에? 예. 11월 9일 및, 그 다음에 이제 11월 7일, 8일, 이 지진입니다. 최근이죠. 산리쿠 앞바다, 산리쿠 앞바다, 산리쿠 앞바다가 지진이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것 때문에 아까 저런 이제 특집 기사가 뜨는 겁니다. 지진이란 거는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일본의 지진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은 통계예요. 예. 과거에 이 부근에 몇 번 지진이 났어. 그러면 그 몇 번 지진 중에 큰 지진이 얼마만큼 나. 그러면 그걸 확률 삼아서 일본에서 이제 대비하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 지진 나면 에이 뭐 또 났네 이렇게 느끼는데 이 자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제 통계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긴장하는 게 있거든요. 당장에 뭐 3.11 저번에 그 큰 지진 그것만 나서 그렇게 긴장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리쿠 앞바다라는 지역은 사실은 일본에서는 유명해요.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지진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바깥의 방송도 다뤘는데 난카이 트로프 많이 들으셨죠? 작년도 그렇죠.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가 났다 이래서 저희가 컨텐츠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일본은 앞으로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저기 뭐 있잖아요. 규슈부터 오사카, 나고 이쪽 부근까지 다 바닷가 쪽 위험하다. 육지도 위험하다. 이런 그런 경계심이 있잖아요. 예, 이건 일본에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게 일본 기상청 사이트인데 여기서 특집으로 있잖아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있다. 언젠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일본에서 항상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대비하라고 나온 이 기상청 사이트에 이 전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본 기상청이 주목하는 지진 쓰나미 난카이 트로프 지진 관련 정보가 따로 있죠. 자, 여러분 그 밑에 홋카이도 산리쿠 오키, 이게 산리쿠 앞바다라는 뜻입니다. 지진 주의 경보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진 나온 이 지역이 난카이 트로프처럼 일본에서도 언젠간 큰 지진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주목하는 지역이에요, 이게. 근데 대한민국에서 별로 안 유명하죠, 이게. 그렇게까지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그냥 뭐 3.11이 저기 태평양에서 났다, 아마 이것만 느끼실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언젠간 올 수도 있는 그 지진 지역대로 일본에서 상당히 경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 이쪽이. 이게 일본 내각부 방재 정보 페이지인데, 언젠간 매그니튜드 7.0 이상의 대지진이 온다 라고 이미 말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지금 일본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데 홋카이도도 아까 지도에 있던 것처럼 그렇죠. 동쪽 바다 쪽 큰 지진이 오니까 그렇죠.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끔 좀 큰 지진 일어나네요. 작년에 난카이 트로프도 난카이 트로프가 올 것 같다는 지역에 좀 지진이 큰 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는 대비하세요. 이렇게 약간 겁을 주는 식으로 일본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쪽 지역, 예, 홋카이도랑 그 다음에 태평양 바다 쪽에 이 뭡니까 판에도 언젠간 큰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진이 자주 나거나 하면은 일본 기상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뉴스 관련한 데서도 주목하세요라고. 혹시나 그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알고 있으니까 요즘 좀 흔들리네 하면 재난 가방이라든지 그거 다시 확인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쪽 지역이 꽤 중요하다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로 이제 피해가 온다라는 식을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일본의 이 치바라는 지역에서부터 홋카이도, 태평양이 연한 이쪽 지역은 다 영향권, 뭐 쓰나미의 영향권. 그리고 특히 이게 왜 지금도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북쪽 지역은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오면 아까 쓰나미도 오잖아요. 이제 바닥 지역. 그럼 뭐예요? 뉴스에서 도망쳐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망칠 때 바로 도망쳐야 되는데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껍지 않게 급하게 잠옷만 입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간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대피하는 장소에서 난방이 전기가 들어올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여름철이라든지 다른 계절과 다른 겨울이 다가올 때 이런 뭐 지진 대피 이게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 겨울철에는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를 따로 만들어서 써둔 겁니다. 일본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알고 있어요. 특히 저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냥 3.11 있잖아 대지진 나온 지역이라도 그냥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졌지만은 오늘 얘기한 이 산리쿠 앞바다 이 지진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앞으로 이쪽 지역이라든지 있잖아요. 갈 예정 있으신 분들은 일본의 태평양에 연안 이 지역도 쓰나미 최대 높이 30m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30m면 빌딩이잖아요. 예, 있으니까 항상 어느 정도 이 일본 이쪽이 있잖아요. 기상 변화라고 해야 되나? 지진 정보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쪽에서도 큰 지진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정보 하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면은 오늘 발생한 이 지진이 다르게 보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걸 보여줬을 때 아니 뭐 진도 4 이렇게 느끼시면 혹시 안 계십니까? 근데 일본에 저런 게 언젠간 큰 게 올 수가 있는 지역에 이게 왔다라고 딱 보고 요 최근에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산리쿠 지역에 왔다라고 느끼니까 갑자기 좀 심각하게 보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예 가지 말자 그거까지는 아닌데 예, 이렇게 그 정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오늘 보세요. 아까 일본에서 나온 이 난카이 트로프, 일본의 규슈부터 여기 도쿄 앞바다까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정되는 홋카이도 이거 지진, 도쿄 위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죠. 자, 그렇죠. 일본은 지진 안전지대가 없어요. 예. 어디든지 큰 지진이 나올 수가 있는 데입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일본에 정말 많이 오십니다. 700만 명 넘게 올 때도 있죠. 대한민국 분들이 일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늘 올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설마 내가 2박 3일, 3박 4일 그 동네 가는데 설마 뭐가 오겠어? 괜찮겠지. 아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오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알아두고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하는 거랑 만에 하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갔다가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는 뭡니까? 천차만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일부러 말해드리는 것도 이 부근에 가실 분들은 혹시나 주의하시라고. 예, 그리고 많이 지진이 오더라도 뭡니까? TV 같은 거 보면 영어로도 나오니까 그 안내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바깥의 방송 정말 자주 나오는 자, 이 앱이죠. 세이프티 팁스. 예. 바깥에 가면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 맞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자주 들고 온 이유는 저희 시청자들 예, 위험하실까봐 제가 말하는데 일본 가실 분들은 무조건 이거 깔고 가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 늘었잖아요. 아, 위험하다는 거 알아서.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세이프티 팁스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앱입니다. 한글로 뭡니까 이게 재해 방지, 외국 관광객을 위한 푸시 정보가 와요. 뿌뿌 이래가지고 지진 왔다, 뭐 도망쳐라 지금 어디다, 당신은 어디로 가야 된다, 정보 전달. 여기 보면 또 한국 영사관, 대사관 이런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깔고 가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일본에 뭔가 있을 때 이런 주제를 들고 와서 이걸 알리는 것도 그래도 안 까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에이 까니까 그냥 가고 말지 마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예, 항상 일본에 뭔가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났어 나는 지금 당장 일본 갈 일도 없는데 언제가 여행 갈 건데 그 언젠가를 대비해서 일본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걸 설치하시고 그리고 일본 TV라든지 이런 나온 정보를 예, 주의를 깊게 기울이시면서 행동하시기를 예,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생방송하는 도중에 기상청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일본 기상청에서도 뭐라 말을 했냐? 일주일 정도는 같은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세요. 거기다가 이번 지진이 매그니튜드 6.9로 상향이 됐다. 그러니까 더 큰 지진이었던 거예요. 규모가. 그러니까 일본도 지진이 처음에 나오는 보도 내용이랑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계측기가 속보로 뜨는 게 100%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일주일간 일본의 태평양 쪽의 연안한 부근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만에 하나를 대비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일본 정보를 항상 일본에 지진 이런 거 등록해두면 자주 떠요. 어디서 뭐 진도 몇이 떴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뭔가 좀 심각한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쪽 지역은 좀 뭔가 심상치 않네라는 게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나왔던 난카이 트로프 지진주의보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산리쿠 예, 바다 쪽에 있는 이 지진 정보라는 겁니다. 항상 지진이라는 거는 뜬금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잽을 툭툭 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툭툭 치다가 팡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있잖아. 큰 거 한 방 날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못해요. 어디까지나 과거에도 그 지역은 큰 게 왔으니까 또 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두자. 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 일본 쓰나미 주의보는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